경호가 여기 스승의 은혜하고 그 다음에 김동명 여기서 묻혔다가 지금 강릉같이 김동명의 수선화죠. 수선화가 김동명 시인이 백석을 추모한, 나이는 밑에예요. 백석이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했어요. 거기에 제자가 지금 여기 강소천이에요. 강소천 백석 시인 백석과 관련되신 분은 강소천의 스승의 은혜, 김동명 시인의 수선화. 근데 수선화를 내 마음은 호수요 하고 그 다음에 파초 있잖아요. 두 작품은 김동진 작곡가가 작곡해서 널리 알려졌어요. 근데 수선화는 왜 알려지지 않았냐면, 이제 김동진 그런 양반은 우리 사부가 김동명 시인이다 선전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명 시인이 까칠하니까 김동진 작곡가가 친일 문제가 있어요. 친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 그만해. 그래서 수선화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그 일화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윤동주 그다음에 시인 백석 두 분만 말하면 다 통하거든요. 어제 윤동주 시인 69주기일 거예요. 어제가. 그래서 윤동주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윤동주 시인 백석 두 분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근데 왜 일본 여성들은 윤동주 씨는 좋아? 그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일본 여자들은 외국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한대요. 외국 사람을 그렇게. 왜냐면 섬이라는 그런 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 때문에. 근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왜 윤동주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立교대학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독교인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윤동주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기독교인이라고. 저기 저쪽 지나가다 보면 재개발한다고 딱 써있거든요. 여기 딸기원 자체는 60년대도 여기 강서천 선생 묘 쓸 때 사진 보면 여기 다 작은 소로예요. 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망우리 고개는 저 북부간선도로 거기고 여기는 소로고 여기가 신장로. 일제가 강점하면서 신장로인데 결국 여기가 이제 고종황제, 순종황제 일이 다 나갔어요. 상여가 금국. 그래서 여기가 지금 13도 창의군탑 있잖아요. 왕산허이. 그래 또 하나가 광복군 저기 참모장인 봉우이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고종 황제 때 여기 이제 상여 나갔다 반우제 있잖아요. 사무제 지나고 올 때 순종 황제 옆에 칠적 매국 칠적을 죽이려고 여기다 27인 결사대가 매복에 있었어요. 매복. 그런데 너무 순종 황제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폭탄을 못 던지고 삐라만 뿌리고 끝난 27인 결사대가 있어요. 그것도 13도 창기군 탑처럼 하나의 기념탑 세워도 충분히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산그룹 창업자가 여기 망우리 고개를 넘나들면서 내가 장사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은 데가 여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마을과 아이들에서 연극이나 간단하게 그런 놀이로 해가지고 두산그룹과 이렇게 하면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두산그룹 찾아가. 이것도 내가 어떻게 했냐면 두산그룹 홈페이지에 있어서 홈페이지 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없고 종로가에 두산그룹 그렇죠, 자기 그렇죠. 창업기 있어요. 예. 벽에 그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죠. 망우리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망우리 고개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자리도 정원식 총리 부모님 묘자리예요. 저 산, 천마산 바라보고 정운찬 총리 저쪽에 계시고 여기가 우리나라 여자 총리 누구죠? 한명숙 총리 부모님 묘가 여가 있는데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쪽 위에 보면 영의정 봉우리가 보여요. 광주 산맥에서 영의정 봉우리라고 이렇게 보면 앞에 아파트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평내.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지금 재개발한다고 네, 여기 딸기원. 이쪽 말고 건너편에 지금 말씀하신 데 앞쪽에 지금 저쪽은 딸기원, 이쪽은 성덕마을이에요. 성덕마을.
여기가 딸기원이. 산덕 마을이고 저쪽은 딸기원이고. 저쪽은 지금 여기는 지금 산림청 국유지예요. 여기 지금 김호직 선생부터 여기 밑에 끝에 김호직 선생부터 저쪽은 사유지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저기 사이트 없고 사고 거듭난 건 국가들의 작품이에요. 아, 진짜 가네. 예, 유관순 열사의 증거는 딱 세 가지. 검찰 들어가면서 사진 찍은 거 세 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한 것도 없고. 근데 전부 소설가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유관순 열사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유관순 열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분명히 열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잔다르크일 뿐이에요. 한국의 잔다르크. 이보다도 훨씬 더 옥중투쟁을 하셔서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유명한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딱 한국의 잔다르크로 인정받아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장까지 받았잖아요. 대한민국까지 받아가지고 역사학자들은 뒤집어졌어요. 앞에 정부에서 명성만으로 대한민국장을 줄 수밖에 없다. 명성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잡아도 문제가 없다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왜냐하면 현장에 죽으신 분들이 7,500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 아버지 어머니. 근데 옥중 투쟁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40 해방 이후에 그게 이제 몇 사람들의 목적성에 의해서 한국의 잔다르크로 해가지고 교과서에 수록돼가지고 지금 현재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그러면 유관순 열사만 생각해요. 백번 김구도 생각지도 않아요. 도산 안창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물어보면 유관순 열사만 말해요. 왜냐면 유관순 노래 저기 됐고 어린이 고무줄 놀이 이런 식으로 다 놀이해가지고 노래는 우리 전문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7,000명이 있는데 약간 국가주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통역하는 거. 국가 꼭 그런 거를 뭐 나쁜 분은 아닌데 안내 얘기를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신흥경 아나운서, 박성범 아나운서 부모님 묘가 여기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영찬 형님은 저기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됐고, 저 위에는 이영학은 민서훈인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형제가 나눠져 있죠. 여기는 친일 인명사전 형, 저쪽은 독립지사. 운동가인데 인정을 못 받았어. 공식적으로. 쪽은 지금 이제 저기로 흘러가고 왕숙촌으로 흘러가고 굴이 예. 저쪽은 이제 면목천. 면목천에 이제 얘가 최상주죠. 면목천. 물이 나오나요? 네, 여기 일곱 가지. 이거 꽤 됐어요. 지금 유관순의 흔적은 여기 이거 여기하고 이거하고 또 하나 이제 일본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장도 사진 없는 사람도 없는 분도 여기 지금 감옥에서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걸 사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진을 남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아니네, 거꾸로. 이 안에 지금 저쪽 김부릉 여사라고 3.1 운동 전날에 6명, 5명이 어울려가지고 담 뛰어넘어가지고 했다는데 5인 결사대, 6인 결사도 다 나중에 소설가들이 다 만드는 명칭이에요. 여기 김부릉 여사도. 근데 거기 비석 보면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운동 및 이제 독립 계몽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것은 18년도에 갑자기 제가 18년도에
1월 달에 작은 책에다가 연재하려고 제가 여기 유족회, 동창회, 기념사 앞에 전화했어요. 전혀 연결을 못 시켰어요. 못 시키고 있다가 그때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박종인 그 기자가 이제 여기를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갑자기 이제 여기 표집이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용산 공원 위에도 표지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족들이 오전에 아우네, 오후에 여기 망우리 와서 추모 집회를 하겠다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용산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성지가 됐어요. 왜냐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28,000개 안에 유관순 유해가 여기 함께 있다. 그것은 말할 수 있어요. 추정. 여기 뭐 종수기면 좀 더 넓게 보면 나해석 있잖아요. 나해석. 네, 네, 네. 아니 이제 나해석 아니고 나도향. 나도야. 나도향의 저 위에도 이 안에 있다고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인 이상은 미아리에서 이쪽으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어떤 형태든지 흉상이든지 나도양 이상의 흉상을 여기다 놓으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운동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발휘하면. 그다음에 이 비석이 현재 공식적으로 여기 망우리에 있는 묘에서는 36년도 비석으로 제일 오래된 비석입니다. 이것도 일본이 자연석에다가 새겼어요. 보니까 이태원 무연분묘 이제 B라고 돼 있죠. 근데 28,000개 그다음에 4,800 여기는 유연고로 미아리로 갔어요. 미아리로 갔어요. 근데 일할 때도 공사업자들이 이걸 저쪽으로 빼자. 공사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고집 피웠어요. 그대로 놓자. 근데 지금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 자체는 진짜 이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조경 구청에서 구청. 아이고. 아니 이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자연을 살려야지. 그대로 어떤 안에서 보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 이제 땜빵한 거 같아. 이게 지금 이런 것도 단순 조경업자들이. 조경업자들이 지네들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 편하고 뒤에 서고 있지. 뒤에? 이게 이 조경업자들이요 무조건 토건적 만세요. 토건적 만세. 섞어. 남녀 7세 부동산. 자, 카메라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여기 9월 28일 날 순국이 돼요. 9월 28일 날. 그러니까 오후에 여기 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껄끄럽게 여기죠. 왜냐면 제가 아우네 가가지고 아우네에서의 이 유관순의 역할은 미지수예요. 미지수. 뭐냐면 그 역할을 못했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만세 우승이 있었다. 태극기, 김유독립 선언서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뭘 이렇게 했다. 조직이 그건 김구웅 열사라고 있어요. 김구웅 열사. 그런 분들이 더 했겠지. 그때 성공회 학교, 진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다 했어요. 근데 김구웅 열사의 선조가 누구냐? 김시민. 진주성 싸움의 김시민 장군의 후예예요. 보니까. 김시민 장군의 묘역이 천안에 있어요. 보니까. 거기 김시민 열사의 후예예요. 그분이 진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다 했어요. 조병옥 박사 아버님이 했다고 저도 이제 파악했는데 조병옥 박사 아버님은 거기에 올로로서 그냥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웅 열사 평전이 나왔어요. 평전이 성공의 신부님이 거기 갔는데 유관순은 말하지 않고 김구웅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김구웅을 파보고 보니까 엄연하게 손자도 다 살아계시고 그 손자들은 저기를 안 가는 거예요. 행사를. 왜냐하면 유관순 열사 막 후손들만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하니까 엄연히 손자들이 버섯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회에서 이제 김구웅 평전을 내고
저를 불렀어요. 여기까지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유관순이 오는 과정, 유관순이 한국의 잔다르크가 되는 과정을 내가 말해라. 제가 다 자료 다 모아서 이제 제 책 거기에도 네. 얼추 밝혔고 쭉 제가 자료를 완전히 모았어요. 말 못해요. 다 자료.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한국의 잔다르크이다 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폄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열사로서 인정하고 한국의 잔다르크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무화과 또 심어놨네. 이렇게 물이야 물. 무화과를 왜 심어? 안 보셨나 보다. 아,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저기 수도권이 뭐냐면 하면서 무슨 산맥이더라 저게. 거기에서 나온 게 수락지맥이에요. 이게 수락지맥이 이리 흘러요. 이렇게 기운이. 그런데 여기가 다시 수락지맥을 바라보잖아요. 자체 안산, 자체 회룡고조죠. 회룡고조로서 여기 이 북향, 북서양이지만 자리는 괜찮은 자리.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서양에다가 해놓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다 목도 만들어낸 것도 뭐냐면 건원릉. 건원릉이 이렇게 맥이 흘러오잖아요. 이렇게 건원릉 자리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다 해온 것도 의도적으로 공동묘지를 여기 세운 것. 그 다음에 28,000여 개의 무용고묘를 여기다 세운 것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선 왕조를 조선 그런 혼을 뭐를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일본의 아주 숨은 의도. 철저해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의 그런 정신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갉아먹는 중. 일종의 콤플렉스가 아주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대인으로 만나면 좋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도 의열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까 저 무교의 운동 있잖아요.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 저 김교진 선생 은사 우찌무라 간조. 그분은 철저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다카상이라고 일본 저 문학상 있잖아요. 유명한. 그분은 빠져나왔어요. 바로 이건 아니다라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인 두 분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는 자경단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거를 딱 나오니까 그쪽 교회 무교회 운동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죠. 그게 요 근처에 이제 근데 일본인 두 분이 묻히셨잖아요. 두 분? 네. 네, 여기 그런데 그 의견이 분분한데 왜 그렇게 묻히십니까? 일본군 통역병으로 갔어요. 일본군. 그래서 석가장 전투, 태양산, 중국 태양산의 석가장 전투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사했어. 전사해가지고 주검이 내용이 뭐냐면 오누이 어머니하고 누이가 있었는데 전사자에 저기가 안 나타난다. 유가족이 알려달라고 신문에 동아조선일보에 1940년대에 동아조선에 났더라고요. 신문에. 네, 그래가지고 안국동 총대, 요새로 말하면 동장이 비석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비석이 한자로 적혔는데요. 역사적 사료로서 저건 꼭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그분이 업적은 뭐예요? 그러면? 업적이 이제 아니잖아요, 불행한 청년이죠. 아, 식민지 조선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통역병으로 나가서 죽었는데 전사라고 써있고 훈 8등. 훈 8등은 뭐 13등에서 1등까지 있어요. 그 일본의 상. 그게 훈 8등인데 훈 8등 저기를 받았더라고요. 훈장을. 이리 올라가면 저 소나무 밑에 있어요. 저 비석이. 2장을 했어요. 2장. 저 건너편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91년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했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번호를 부여했어요. 번호. 여기가 상징적으로 1번이랍니다. 인교역이. 번호 저기 있어요.
여기 저 유관순 쪽이 36번인가 기요. 여기가 상징적으로 1번이랍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약 2만 한 8천 기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다닐 때 여기가 14,000, 15,000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6,500기.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지금 건너편에 맨 위쪽이 김중석, 맨 위에가 김중석 독립운동가예요. 저분은 저 위에 맨 위에 목사님인데 그 함흥인가 거기에 독립운동 서훈을 받으신 분이에요. 김중석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여 밑에 그 아주 선명한 비석이 있죠. 그 맨 밑에. 그 밑에 엑스트라 한 분이 남춘역이더라고요. 이름이 남춘역이에요. 근데 영화 200여 편의 엑스트라 가수 역할. 남춘역이라고 여기 지금 저 아래쪽에 아래쪽 아래쪽에 선명한 비석 옆에 옆에 거기에 있어요. 남춘역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이 누구 있어요. 근데 엑스트라로서 굉장히 많은 영화를 출연했어요. 그분도 제가 꼭 빠뜨려 먹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저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제가 지리에는 조금 자신 있어요. 지리. 하동초등학교 광양 출신인데 하동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 학생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6학년 때 그때 끌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셨어요, 저분도. 근데 저분이 이제 해방공간에 북쪽 6.25 때 북쪽 올라가지고 간첩으로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살고 4.19 혁명 나가지고 이제 진보당 국회의원도 나왔어요. 5.16 군사혁명이 나니까 사회안전법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쿠데타 해가지고 조용수 민족일보 있죠. 조용수 민족일보. 그 다음에 이분 최백근. 그 다음에 이마수. 그 다음에 청와대 경찰서장 곽경주. 이런 6사람인가를 사형을 집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용수 선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절대 옛날에는 요새도 뭐 주검 다 장례를 이제 밖에서 치르면 그때는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객사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밤 9시에 12월 21일 밤 9시에 여기 와가지고 무덤을 썼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백근. 근데 저분은 미복권 됐어요. 그래서 18년도에 통일운동 하시던 분들이 마석으로 모셔갔어요. 근데 비석을 누가 3분의 1을 쳐버렸어요. 이제 어떤 연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최백근 선생 이름만 조금 알 수 있게끔 비석을 쳐놨어요.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그 다음에 이 묘는 굉장히 헐벗었거든요. 묘가 헐벗었었어요. 이게. 맞아요. 헐벗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다이아몬드식은 일본식 섭축 방식이에요. 일본식. 이게 우리나라식인데 저 만해 선생 이번에 흉상 샀잖아요. 상사 뒤에서 이걸 썼다가 전문가한테 다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다시 쌌답니다. 여기는 상당히 힘이 좋아요. 여기 지금 말단등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바로 앞이. 저게 이제 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수에서 말하면요, 앞에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아주 각이 져가지고 그러면 2, 3대 가면 아들 이어진 저 막내 쪽 아들 막내 쪽에 후손이 2, 3대 가면 뚝 떨어진대요. 진짜. 그러니까 앞이 너무 경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수맥이
입술보다 묘가 위에 신립장군 선전묘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 묘가. 딱 입술에게 떨어졌다 또 올라왔잖아요. 여기다 묘를 쓰면 큰 자식, 큰 아들 쪽 아들 이어지는 비율이 2, 3배 떨어진답니다. 이것은 이문호 교수가 우리나라 2만여기 묘비를 지질탐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박사학위 18명 배출하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립장군 선전묘가예요. 엄청난 묘자리예요. 신립장군은 폐장이에요. 폐장 아들이 영의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5대 손도 또 신안대장도 또 영의정을 하고 지금도 8만 평 유지 후손들이. 여기 다 이거식이네 이네들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 빠져나갔잖아요. 아, 그러면 한 10년 전인가 막 계속 운동했잖아요, 나가라고. 아, 돈도 막 주고 그랬잖아요. 네, 도장 여기도 보면 이제 어젯밤에도 집 근처에서 한 4시간 정도 19km부터 석공 일을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42년생이니까 그분은 간송, 전영필 이런 분들 다 만나봤더라고요. 19km부터 석공 일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망우리 쪽은 일을 안 했대요. 여기는 안 했는데 그쪽 서대문 쪽, 원래 지금 서대문 경희궁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70년대 초까지 성물 공장이 최고 큰 게 있었어요. 5회사까지. 이름 다 세우고 어젯밤에 거기 그 노인하고 한 4시간 정도 앉아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거기 들어가서 들었는데 엄청 귀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전 선재영 선생의 이제 글씨 쓰기 비밀 이런 것도 다 말하고. 그런 분들이 망우리 여기 이제 공장은 안 왔지만 망우리에서 70년대 초에 망우리로 왔대요. 거기가 개발되니까 서대문 밀려왔대요. 이쪽으로. 그리고 어젯밤에 엄청 귀한 말 들었어요. 어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장영두라고 아주 억울하신 분. 식물 분류학자인데 천재 식물 분류학자라고 말해줘요. 그래요? 네, 누구요? 장형두란 분이에요. 장형두. 근데 저분이 이제 일본 경찰도 저분을 마음대로 못한 게 뭐냐면 저분이 식물 분류학자신데요. 일본 천황이 해양 식물학을 했대요. 이란 팔레비하고 이란 호메니옹이라고 최고 저기하고 일본 천황이 영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식물 분리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황이 오거나 총독이 오면 이분을 1대1로 만난대요. 장형주요? 예, 장형두. 일본 원래 낙가이라고. 예, 낙가이라고 그분 제자예요. 와. 그러니까 낙가이가 우리나라 식물 3만 개 중에서 2만 5천 개 정도를 낙가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내가 비록 일본 유수한 학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라고 해가지고 전남 지역에 교육에서 영역을 맡았는데 일본식 표현하니까 그러면 내 이름 빼라, 내 이름을 빼야 할 정도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잣집 후손이면서 아내도 부자고. 저분 아드님을 제가 한 4번 정도 뵀어요. 근데 그 아드님은 서울대 동문과 나왔는데 자기가 술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술에 대해서 최고의 사람. 영국 황실에서도 자기를 인정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롯데 관광 사장을 한 10년 했대요. 그리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쁜 회사에 내가 사장을 했어. 36년생. 근데 저 집 따님이 58년도에 이대 다니면서 산요화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했다. 미국에 계셔, 미국에. 32년생. 일이 넘어가면 저 능선에
100m 저쪽으로 있어요. 장영주 씨 저기 이미 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상향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70년 만에 이제 저기 했어요. 70년 만에 저 비석을 세웠어요. 70년. 그러니까 저분이 49년도에 자기 이종 조카가 운전했어. 밀수로 걸렸어. 밀수로. 그러니까 이제 너 집안에 유명한 사람 누구냐 하니까 서울대 부교수. 자기 이모부를 댄 거예요. 근데 저분이 성질이 까칠하니까 여기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들어갔는데 인천 경찰서에서 3일 만에 주검으로 나와버렸어요. 주검으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 재헌국회였어요. 여기 지금 그때 신현모란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 신현모가 지금 박종철 고문 사건처럼 크게 그냥 이슈를 만든 거예요. 정식 의제로. 근데 신현모는 누구냐? 길상사를 시주한 누구예요? 길상화, 김영한, 진양의 기둥서방이었어. 기둥서방은 아니고 김영한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어. 신현모 그분이. 근데 신현모가 이제 저기로 한글 조선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진양이 기생을 벗어났었어요. 근데 신현모 은혜를 갚겠다고 가가지고 기생에 등록해가지고 첫 번째 모임 나간 것이 시인 백석을 만난 거예요. 또 그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장영도 이불의 죽음을 신현모 그분이 정식 의제로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 당시 이슈화가 됐어요. 근데도 지금도 못 벗어나요. 그리고 70년 만에 19년도에 비석을 새로 세웠어요. 아들. 옛날 비석은 옆에 있고. 가지고 그 아드님도 엄청 잘 살아가지고 삼성에서 운영하는 수원에 한 달에 300만 원씩 두 분이 600만 원 내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럼 어디 가세요, 그거? 직접 가서 인터뷰 오셨어? 인터뷰했어요. 요양원에까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올반조선 기자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가들의 후손들을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금 7, 8분을 만났어요. 후손들을. 거기서 제가 후손들을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을 후손들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잡을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올반조선 기자 그분이 되게 사람이 좋아요. 하는 일은 참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지껏 만난 유족 중에서 한 가족만 아직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면 함세덕의 조카 딸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한 30번 만났거든요. 근데 완전 무대포. 그런 무대포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오춘곤 감독하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이번에 9월 1일 날 일본 가가지고 관동 대학살 100년이 되는 우리 작년에가 100년에 넉전 춤을 그분이 했어요. 기어이 가는 조카 딸이. 엄청 아주 세요. 그걸 해야지. 그전에 그전에는 권진귤 조각가 묘 찾아가려면 일이 올라갔어요. 아주 복잡했어요. 여기. 권진귤 묘 올라가려면.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고속도로 났거든요. 선생님.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아리에서 여기 오는데 무용고 탑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지금 수도권에 19개 묘역이 다 이제 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당시로서는 이제 저기 이태원 거기하고 여기 노고산은 지금 서강대 뒷산이에요. 서강대 뒷산에 이제 청골
유골을 모아서 여기다 모아놨다 하고, 저 앞글씨가 유명한 오세창 선생 글씨. 그 다음에 밑에는 김흡이란 분인데, 노고산 저기 공동묘지를 이제 업자가 사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 업자가 철원 출신인데 나중에 저기까지 됐더라고요. 일본. 그래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부자를 해요. 부자. 노고산 공동묘지를 이쪽으로 이장하는 사업가가. 힘썼다 이거. 여기가 정운찬 총리 부모님 묘역이에요. 부모님. 아, 근데 정운찬 총리 부모님 저기가 지금 저기 참마산, 그다음에 저기 광주산맥에서 내려오는 데서 보면 저 보면 영의정 봉우리가 보여요. 총리 봉우리. 근데 이문호 교수가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 때 서씨 형제가 40년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거기는 산 모양에 걸쳐가지고 그 관직과 우리나라 관직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 제왕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맥이 딱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요. 올라가 여기 정상에 저기가 있어요. 바위가 있고 여기 바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바위가 흑산 하나의 힘으로 인정한대요. 저런 바위 하나가, 이런 바위 하나가 자연석이.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바위가 있다. 우리나라 유명 재벌과 유명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주변에 바위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 발복원 묘에 가보면요, 바위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강발강패. 힘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힘을 받고 패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패하는데, 삼성가나 박정희가 노무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총리, 부여 선산도 있지만은 이 묘자리도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묘자리.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하트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저 돌아가는 그러니까 맥이 이렇게 딱 흘렸다가 딱 떨어졌다 딱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아주 위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안산이 딱 형성되잖아요. 능선. 사과나무 안 하잖아. 이거 타고 내려가지고요. 이 물길이 저까지 흘러요. 그러니까 일장 있는 거예요. 차례가 작업하니까 작은 뿌리. 이거 좀 키워놓고. 여기 잠시 좀 내려가겠습니다. 고양이 쫓아오는 거야. 고양이 물으려고. 안 돼. 이 개새끼들이 말 안 듣고. 어? 오. 저 비석이 있어. 깨진 깨진 비석. 예. 잠깐만 내려. 소주가 있어요. 여기 땅이 고양이 좋은 쪽에 올라왔거든요. 뭐 잡으러 다녀요? 아. 멧돼지 왔어요? 여기 있어요?
주산 신명준 선생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망우리에는 한글운동에 굉장히 공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선어학회 2대 간사장이에요. 2대 간사장. 그러니까 조선어학회 사건 전에 이분이 이제 창씨개명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병실에서 나철 대종교 나철 선생의 영접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자결해버렸어요. 저기가 대단한 분. 자결하니까 그때 이제 만해 선생이 그것 가지고 죽게까지야 이제 그런 글도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에 관련은 안 됐지만 2017년도에 서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글학자 아니 역사학자가 한글학회 가서 자료를 찾다가 지금은 서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지금은. 옛날에 가족만 했어요? 옛날 직계만 됐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분을 했는데 서운을 받을 장소에 이분의 이제 오촌 조카 이제 당질이죠. 당질 사촌 형제의 딸들 두 분만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깨진 것은 여기가 6.25 때에 망우산 전투가 있었어요. 망우산. 격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여기 이제 피하간에 서로 이제 이게 총탄 자국이 아주 벌집 묘지가 하나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아주 벌집 묘비 자체가 벌집처럼 아주 벌어진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21년도 4월달에 여기 이제 용역 전체 했을 때 내셔널 트러스트 해가지고 여기가 칠렁쿨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 먹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쳤는데 이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함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가 묘예요? 아니면 여기가 묘이 먹었어요. 근데 자리구나. 불행하게 이게 2003년도에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제 최학성 묘지 관리인 된 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연고 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2003년, 2013년, 23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무연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밀히 공동묘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이제 퇴직 앞둔 한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무연고 처리됐습니다라고 했더라고요. 무연고 처리.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영밀리로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 처리 이분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망우리 최학성 묘지 관리인 된 것도 무연고 처리 문제로 제가 2010년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어요. 묘지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학회에서 여기 가묘라도 다시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데 한글학회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서운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것도 적게 해도 이렇게 좋구만. 해서 이거 손님들 이런 얘기. 나라에서는 안 되나 보죠? 그건 이제 한번 터부한 것은 국가에서도 예산 특별히 안 해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가십시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 정도 둘레스님은 상당한 적이잖아요. 이쪽 묘 주인공이에요. 그러게요. 상당히 좋은 일본묘 아니에요? 일본 사람 묘죠 이거. 이름이. 글쎄, 근데 창씨 개명한 사람은 아닐까요? 창씨개명? 일본 사람 이름도 광자 들어간 거 일본인데. 그건 묘지 관리. 소원, 국과. 아니면 또 한국 사람이 또 개명한 이름 아니 일본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고. 크게 했는데 관리가 된 것 같은데?
관리가 되죠. 예. 근데 소나무 밑에라 때가 전혀 못 사는 거예요. 소나무. 저기 이쪽에 피출치고 그럴 거예요. 쏟아지고 있죠. 세브란스전 독립 운동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세브란스전이 독립운동을 65명 정도가 했어요. 65명. 그 중에 이분은 세브란스전 1학년 때 독립운동도 하고 형무소도 살았어요. 근데 서원을 못 받은 이유가 이분은 공중보건이, 그러니까 황해도 서흥 신막에서 병원을 열었는데 엄청 병원도 잘 운영하고 화타라고 1등 날 정도로 운영을 잘했는데 그때 이제 공중보건이 있잖아요. 검사 이런 시체 검안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서울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세브란스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12명을 신청했어요. 서울을 연세 의대에서. 근데 5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이분도 넣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 밑에 이분은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확실하게 세브란스전 1학년 때 독립운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일 때문에 여기 지금 한 5-6분이 그것 때문에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 비석이 네, 비석. 희한하게 생긴 밑에 사각형으로. 사각형 일제시대 때. 예, 있어요. 거기. 임숙재 씨, 숙대 총장 임숙재 씨 묘비도 저렇게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 저가 일제시대 때 묘비. 예. 혹시 오솔길 걸으시려면 여기를 가보세요. 여기 엄청 좋아요. 그래요? 이쪽으로. 여기 예. 가면은 되게 좋아하는 자리. 밑으로. 근데 지금 가면은 멧돼지가 많아요. 아까 멧돼지 나타났다고 지금 갔어요. 아까 그분들이 멧돼지라고. 근데 이리 가면은 저 강나루 글이 나와. 아주 길이 좋아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 강나루요. 근데 여기는 유명한 분은 없어요. 근데 약수터가 많아요. 약수터. 뭐 절 같은 것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 저쪽으로 가면 아이.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 많이 다니겠다. 길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조종환 선생 있고 여 옆에 허연 선생은 돌아가시면서 나는 도산 발치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허연 선생. 근데 허연 선생이 작년에 소원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양 동우회 사건은 종교 단체로 해가지고 1년 2개월 형을 살았어도 소원을 제외시켰어요. 저기죠. 허연 선생님. 저기. 근데 안창호 선생이 안창호 선생은 이사가 저쪽. 버렸으니. 그러니까 저 허연 선생이 자식들이 3남 1녀인데 첫째 아들은 극작가로서 한 시나리오 한 20편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해양대 교수, 셋째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기 SK 부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시가 있어요. 시 20년대 말에, 그러니까 2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에까지 한 15년 시를 쓴 게 40년대 초에 80페이지 정도 자기가 펜글씨로 썼는데 진짜 윤동주 시 글자 저리 가라 그 정자로 써있대요. 그리고 80여 수의 시집을 준비했었어요. 시집을 못 냈는데 2010년도에 둘째 아들 정년하면서 아버지 시집을 내줬어요. 아, 잘했네.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버지 줄거리 아버지의 스토리에다가 시를 중간중간 집어넣어가지고 뮤지컬 이런 걸로 만들려고 저분은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생활해가지고 재림교회 지금 제7안식교회 있죠. 순안 거기에서 7, 8살부터 사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립자가 그 첫 번째 선교사가 잘 봐가지고 늦게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저분이 김규식 박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학 미국의 경제학 석사였어요. 석사였는데 미 군정에 협조 안 했어요. 저분이 미 군정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중앙상업학교, 지금 말하면 상대 거기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때 피천득 선생이 교수였어요. 피천득 선생, 영어 강사였어요. 저분도 대단했는데 좋네요. 불행하게 고문으로 4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저 묘자리는 돈하고 관련된 돈. 여기 지석영 선생하고 권진규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저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쪽에 뭐 방정원 아니 그쪽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다음에 저번 있어, 앞에. 더 알찬 것 같은데. 네. 우리 선생님 가셨어? 저 앞에 계신 서울 좀 가보시죠. 오, 조카님. 여기도 나중에 밀어가지고 다시 한 번 무탈하시고. 아니, 밀어가지고 여기 계곡이었는데 네. 밀어가지고 이렇게 아카시아 묵은 거 심었어요. 귀국이었다고요? 예, 계곡이었어요. 매운 자리네. 자, 여기 묵은 거 심은 분들이요. 할아버지 그 주민 대항 그 햇살 있잖아요. 아,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번 묵은 거 심어요. 골고루 키우면 되지 뭐. 무슨 무슨 같다. 쓰였네. 소나무. 아유, 설해를 입었고. 이쪽으로 그냥 저리 앉아있는데. 예. 아 여기 이건 떡면. 봄은 떡면이에요, 떡면. 완전 아버지네, 아버지. 그러네. 와우, 와우. 떡면 내려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쓰러진 거야. 그 사진 찍어놓으면 최근에 비바람 폭풍 치네. 그러니까요. 다시 땀으로. 여기도 이번에 빠졌네요. 여기도 막 피석이 있었을 건데 여기 피석을 묻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무언가 기록하려고 나무라도 가운데다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새 그루 심어요, 나무를. 예. 천지인. 우리 세계에서는 천지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새 그루 심는 거예요. 새 그루 심고 가는데 여기는 그 한 그루 심었는데 죽었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 저 관리할 정도면은 나름대로 예, 큰. 괜찮은데.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지금 저 이중선 묘역이나 닭구미 묘에 가면 저런 향나무를 12그루 심었어요. 12그루. 여기 10그루네. 여기는 10그루인데 12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12지. 오, 진짜. 제가 저 밑에, 그러니까 저 벚나무 있잖아요, 뒤에. 네. 벚나무 지나가는데 한 분이 벚나무 가지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붙여보니까 요 옆에 묘가 아마 여기 망우리에 금계국 있잖아요. 노랗게 피는 네, 금계국. 금계국이 이 묘역에 형제들이 맨 처음에 심었다. 근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온용록 장군이잖아요. 온용록 장군. 거기에 약수동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북 청년단이 그 팀. 말 안 듣는 사람을 죽이고 안매장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났어요. 그거 테러리스트. 네. 그래가지고 그
주검이 여기다 묻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형제들이 특히 애국 선원이었대 하나가 한 분이 형제 중에 그분이 처음으로 금계국을 여기다 심었다라고 그 옆에 그묘 벚나무 자르문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금계국이 제일로 많이 핀 데가 함세덕 묘역 가는 쪽이 제일로 많이 피어요. 왜? 무슨 그 보루에 금계국. 엄청나게 일본인가 뭐. 네, 그러니까 큰 금계국이라고. 네. 큰 금계국.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벚나무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나다니면서 일하신 분이나 묘역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던져줘요. 이제 그게 이제 망우리 이야기가 점점 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2차 오늘도 제가 이렇게 퇴근할 때 보면 금계국이 가끔 하나씩 있었어요. 어느 순간 확 왜냐면 존재하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묘역 주변에 야생화가 많은 거예요. 편해잖아 계속. 그러니까 새로 식어가지고 또 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헬기장 주변에 좀 많아. 편해니까. 여기도 보면 저 분당 차병원 어머니 묘에 있는 저 예. 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빛이. 불이 들었나? 여기. 반짝합니다. 반짝거리네. 분당 차병원 어머니도 그래요. 그래, 이런 묘 일단 있으면 머리 좋은 후손이 나온다. 그러네요. 머리. 그러네요. 쑥 떨어지는 곳은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 계세요. 잘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분은 이제 아버지까지 하면 5대 의사지죠. 5대 의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초대 의학교 교장,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의대 합당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분 지금 현재 증손이 지금 지내과라고 카톨릭 의대 나와가지고 여기 송파에 지내과라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의 손자가 지용장 씨인데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주치의 정식으로 주치의에 된 것은 이분 손자예요. 지용창 씨. 그런데 지용창 씨하고 김종필 씨하고 군 생활을 같이 했대요. 그 인연으로 이분 손자가 대통령 주치의를 했는데 여기가 큰아들이고 여기가 이제 비석영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런 비석은 상당히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의 1m 거의 한 6, 7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 노간주 나무 있잖아요. 노간주 나무. 예, 이 나무. 노간주 나무하고 저기 이제 잣나무죠. 노간주 나무, 잣나무 같은 경우가 심는 이유가 향기, 냄새 때문에 충이 여기에 안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가 봄에 여기 망우리를 휘어잡는 살구나무예요. 꽃 살구나무.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진달래꽃. 이제 개나리 피니까 여기서 이른 봄에 아줌마들이 도시락을 많이 까먹어요. 근데 여기는 묘자리로 보면 거의 능선이에요, 능선. 그 자리도 전부 남양이네 완전히.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남양인데 동양. 거의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근데 풍수에서 말하면 주능선에 쓰면 2, 3대 가면 자손의 숫자가 딱 준대요. 7분 선다. 7부 능선에 가야 돼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여인의 가장 중심지가 7부랍니다. 그러니까 7부 거기에 여기도 제가 이제 망우동지 신망우동지 제가 자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보건묘, 윤지영 장관, 정대철 할머니, 분당 차병원, 여기 율산그룹, 그다음에 정운찬 총리 등고선 그려가지고 제가 올려놨잖아요. 등고선에 다 대부분 7부였죠. 여기서도 발보건묘 자체. 그러니까 이문호 교수의 박사학위 통계가 이 풍수 평정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는 좀 꼭대기라 좀 애매해 말하기. 이렇게
지나갔나? 아, 이 포지도 보니까 어떤 거 같긴 하다. 동아일보 기자예요. 동아일보 기자인데 안 생긴다는 이분이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송기정 선수 태극기를 지우냐 마냐 일장기 그거 봤어요. 있을 때, 일장기 지우냐 마냐 했을 때 이분이 결정적으로 야 괜찮더라 그 앞에 한 번 있었대요. 그런 일장기 지우는 게. 그래서 또 이분이 결정적으로 말을 해서 동아일보에서 했다는데 이분이 평양 출신이야. 누가 관리를 안 해 그래가지고 요새 그 동부시장의 이모연 그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 관리. 백담 이분이 호가 백담인데. 그다음에 제가 여기 비석 하나를 숨겨놓은 게 하나 있어요. 최진 비석이. 여기 비석이 깨져 있거든요. 근데 여가에 껴 있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 서울 법대 출신의 육군 군이에요. 6.25 전쟁도 이분이 치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못 내고 육촌 이름으로 비석이 세워졌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름이 강용주. 근데 이 비석을 보고 제가 청담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사이코라고 하는 머리 좋은 놈이 3번 망우리 돌고 나서 선생님 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한 비석이 이 비석이. 제가 일부러 여기 숨겨놨죠. 그놈이 머리가 워낙 좋은데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교수.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새끼 인정을 안 했어. 1학년 때 전교 2등 했어. 전교 2등. 강남에. 그러다가 1학년 2학기부터 여름방학부터 지 엄마를 게임으로 내가 벌어먹겠다 해가지고 게임으로 천 해가지고 시험을 아주 100기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 가까이 문과에서 이제 내가 담임을 하니까 지 엄마가 첫날 안 나왔더라고요. 아니, 첫날 보고 그 다음날 안 나왔어. 그래서 지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타타타타 나한테 말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3번 여기를 돌았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3번 해가지고 여기 이 비석을 보고 나는 이제 그때 좀 애석한 비석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강용주 내가 일부러 여기서 이제 이걸 깨가지고요. 묘지 저렇게 저 묘지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거기 예,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득이다. 애석한 비석이에요. 참척 다시 먼저 보낸 비석인데 친구들이 문구를 썼는데 제가 제 책에 있어요. 이분 문구가 제 책도 뒤에 문구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면 네? 화장을 해야 되니까 묻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매장을 했겠죠. 매장을 많이 했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안 하고 왜? 그렇지 뭐. 아니, 저 비석. 아버지 이름으로는 옛날에는 안 했죠. 문어가 그랬나 봐요, 문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안 하고 이제 육촌 아버지 이름을 할 수는 없지. 저 신문에 났어요. 저분 사고 여기도 빠져나갔네. 많이 빠져나갔네. 여기 올라오니까. 에이, 큰 자리인데. 여기가 눈 왔을 때 설경으로 저쪽 보기가 좋습니다. 위치가. 여기는 되게 어려웠는데 고속도로 와버리네. 이게 뭐 코리아 충분히 되네. 저쪽일 때 여기는 저 중남 부분이 다 있었어. 주변 도에서 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가 3개였어요. 근데 이번에 할 때 4개로 나눴네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형님, 여기 권진규. 근데 여기가 어때요? 지금은 좀 시기가 좋지만 너무 높잖아요. 네. 9부 거의 19부 정도 되잖아요. 여기 앞이 뚝 떨어지고. 근데 결국 이분 자체도 후손이 없죠. 일본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부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섭 부인 그다음에 여기 권진규는 일본 부인이에요. 근데 이중섭 부인은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일 그러니까 이분은 저 형님 이분 형님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밀항했어요. 밀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저기 가장 그 미술 일본에서 이제 서울로 말하면 서울 지금 저 석관동에 있는 예종? 한해종 그 아가씨 무사시노 거기 이제 대학이죠. 그러니까 미술 학교죠. 거기도 지금 이중섭도 거기 나왔죠. 결국에는. 근데 80주기 때 무사시노 개교 80주기 때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직원 졸업생 우리 졸업생 중에서 최고의 예술가는 누구냐 하니까 권진규를 꼽았어요. 그래가지고 권진규 기념 전시도 일본에서 했어요. 그때 이분의 8촌 동생인가 저기 이제 정물화가 굉장히 잘 그린 그분 주선에 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바보 이제 권진규 저분한테 바보라고. 그때 이제 한일 그러니까 이분 형님 아프니까 밀항했고 또 밀항을 또 온 게 부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때 부인이 못 온 거예요. 한일 수교를 안 맺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분은 부인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요새는 미투에 걸릴 사건이 뭐냐면 저분은 이 조각을 많이 얼굴상을 많이 했잖아요. 얼굴상. 그러면서 이제 제자 이름을 써놨는데 한 40여 명의 제자 이름이 있어. 그게 이제 결국 저분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게 요새로 말하면 굉장한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저분은 아버지가 함흥에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종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다 종로통이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기관지가 나빠요. 나쁘니까 공기 좋은 춘천으로 왔어요. 춘천. 그래서 춘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마 작품이 한 700개, 800개 정도 됐나 봐요. 그리고 춘천 옥광산 있잖아요. 춘천 옥광산. 예. 거기 주인이 잘 이렇게 다 기념관 짓겠다 해가지고 법적 투쟁이 돼가지고 20년 만에 결국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왔어요. 작품이. 이분 여동생 한 분이 꽉 지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했는데 그 아들들 허씨던데 그분들이 지금 기념사업회 회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주기 때 이걸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구청에서. 그 상당히 잘 해놨잖아요. 네. 이 정도 해놨으면 뭐 괜찮습니다. 이제 그것을 박인환 시인 옆에 오늘 이제 조각가들이 왔는데 박인환 시인 옆에 가느냐 아니면 이중섭 그쪽에 도로 위쪽으로 가느냐 하는데 조각가들은 도로 이쪽이 훨씬 낫다. 그러죠. 사람들 요고 가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게. 저기 직접적으로 하는 여기까지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나무는 특별하게 유명하신 분들 옆에는 저런 소나무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우연의 일치지만은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 그러니까 적송이라 하는데 적송은 일본식 일본식 표현입니다. 표현을. 조선 소나무. 그냥 조선 소나무 또는 뭐 춘향목, 뭐 금강송 뭐 이렇게 말하는데 건강성이 좋다. 적송하면 그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피해야 된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지만은 우리나라 여기 지금 조봉암 선생, 한용운 선생, 저
이중섭 이런 유명한 분들 옆에는 이런 워낙 좋아해서 소나무가 있어요. 심어놓지. 그래서 엄청 잘해놔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타고 올라왔어요. 관리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엄청 어려웠죠. 지금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저를 권중기 여기에 이분은 저 우리나라 3대 미술 거장에 이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대 거장 중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중섭과 들어와도 되나? 아닌가? 아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게 들어가 쓰시는. 여기 계셔요? 지금? 예, 여기 계세요. 형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서보시면. 예, 여기 완전히 호화분이에요. 예. 저 이게 좋은 카메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예, 자 한번 찍겠어. 찍어주세요. 예, 찍으세요. 예. 하나 찍어줄게요. 하나 더 하나. 예, 잠깐만요. 이것도 아마 예. 그 당시 이분의 제품인지 몰라요. 집자. 이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분의 저 작업실은 어디냐면 성신여대 밑에 담벼락 밑에인데 재단법인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관리해요. 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저도 있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분리됐어요. 가가 둘이 싸워가지고 저도 회원은 회원인데 좀 불행하게 저는 회원이 한 4, 5천 명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될까? 숫자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문화유산 국민신탁 있잖아요. 김종규 이사장이 하는 관변 단체인데 350명 잡아가지고 20년 만에 17,000명을 만들었어요. 17,000명. 그게 가능하지? 그분은 지금 문화 대통령이라고 말해요. 삼성 출판사 해가지고 출판 박물관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아까 그 조각가 하신 분들이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일을 하신 분들. 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 어디 그리 가시려고요? 네. 내려가니까. 올라가는 가시- 거 저기 멧돼지처럼 가시면 되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망우 역사공원에 와 있는데요. 네네. 선생님을 하고 같이 여러 묘수도 둘러보고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 망우 역사공원은 의미가 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삶을 이제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네, 또 이제 좀 더 의미를 확대 해석한다면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선생님이 저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된 분의 뭐 묘수라든지 뭐가 있을 것 저는 같은데. 아사카와 다꾸미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요. 예, 그분은 제가 그러니까 2000년 4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오후에 예. 그분 묘역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전날 밤에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수필 박문화 수필가의 잃어버린 동화의 맨 마지막 곡지인 한 권의 책이라는 거기에 조선의 소반이라는 그런 예.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예, 그분의 삶 자체가 비록 일본 분이지만은 칸트가 말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신 분으로 제가 20년 이상 그분을 쭉 이렇게 탐구해온 결과는 결국 사람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제 나름대로 가슴에 안고 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 앞으로도 좋은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